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자료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단에서 만든 자료고, 저 이쌤은 매년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전형에 대해서 장단점도 분석해주고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디자인이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보기 쉽게 접근을 하시라고 이 자료를 참고를 했고, 지금 이 자료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포털 사이트에 2023학년도 대입 전형 미리 보기 이 프리뷰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자료를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갈 때 있어서는 크게 수시에서 네 가지 전형으로 우리는 대학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 이 네 가지로 4년제 대학에 대부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특수대학은 제외입니다. 자, 근데 내가 예체능 계열이나 실기 실적 전형에 쓸 수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쉬운 전형입니다. 자, 예측하기가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흔히 너 내신 성적 몇 등급이야? 물어봤을 때, 나 2등급이야, 3등급이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숫자로 된 등급을 가지고 학교별로 점수 산출을 합니다. 자, 그럼 그 학교별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선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쉽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 내가 학교별 내신 등급 산출이 높게 형성되면 합격, 불합격을 좀 손쉽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통 인서울 좀 상위권 학교들, 그리고 인서울 중위권 이상의 학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은데, 만약에 내가 내신 등급이 1등급에 굉장히 가깝지만 그 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러면 내가 내신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그 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필수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천대부터 가톨릭대, 국민대 해서 학교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참고하시게 된다면 어떤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략 어떻게 형성되어 있구나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교과 전형의 경우는 물론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학교들도 있지만 실제로 추천 인원이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이 과연 학교마다 몇 명 이상 쓸 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제 2022학년도 대입이죠. 여러분들보다 한 살 많은 그 고3 학생들의 경우는 이 추천 인원으로 인해서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혼선을 빚은 좀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한 해를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보내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대입에 있어서는 이 고교 추천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좀 형평성에 맞는지를 아마 고등학교들도 어느 정도 기준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셨을 때 담임 선생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어떤 식으로 추천이 이루어지나요, 선생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입시 전략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교과 성적과 이제 비교과를 더해서 일괄합산해서 진행을 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입니다. 물론 진짜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계획안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금 자료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정확한 수시 모집은 그 고3 때 발표되는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 성적 내신 등급과 비교과라고 하면 지금 출결과 이런 식으로 봉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종합평가 그리고 서류라고 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출결과 봉사가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상 교과 내신의 그 점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서류 평가와 종합 평가가 들어가는 학교들의 경우는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은 학교에서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보통의 이렇게 서류와 종합 평가가 들어가는 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보통 교과 전형의 장점은 내 점수를 맞춰서 학과를 좀 여러 개, 좀 다양하게를 뭐 굳이 전공 적합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렇게 서류와 종합평가를 해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생활기록부 방향성을 토대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괄합산의 경우는 이 교과 성적 등급과 그리고 비교과 점수를 합쳐서 한 번에 학생들을 총점으로 뽑겠다라는 이야기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교과 전형 안에서의 면접은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과는 좀 결이 달라지는데, 이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학교들마다 면접의 방식과 그리고 스타일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이 있는 학교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그 학교가 어떻게 면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학교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통 질문을 공개해 놓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학교들마다 뭐 기초 자료, 그러니까 그 질문을 주고 거기에 뭐 이렇게 글을 써서, 명지대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글을 써서 그 글을 보고 질문을 해서 뭐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어떤 식으로 면접 진행되는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뭐 수원대가 있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뭐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윗학년 22학년도 대입 학생들을 뭐 면접 컨설팅도 진행을 해보면, 자, 면접 컨설팅을 저와 함께 진행한 학생들은 준비한 부분에서 면접이 뭐 기출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면접의 방향성 자체를 생각을 못하고, 사실 대학에서 왜 면접을 볼까요? 그 학생이 우리 대학에, 우리 학과에 왜 굳이 지원을 했냐, 이거를 알고 싶은데,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지원 동기와 그리고 본인의 진로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를 생각을 잘 하지 않고 면접을 그냥 막연하게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대답을 했을 때 꼬리 질문으로 그 면접관들이 조금만 검증을 하더라도 금방 들통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쭉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내가 비교과,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잘 만들어 놓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대학들은요, 공부 잘하고 학업 역량 높은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단순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대학들도 얘기하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신 등급이 낮아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신 등급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학생들의 원점수, 그리고 그 학교의 뭐 평균, 과목 평균, 그리고 편차까지 분석을 하고, 또 학생이 나의 진로 방향에 맞춰서 학교 그 생활을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선택 과목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또 학생의 진로는 되게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되어 있는지를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생활기록부 속에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한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냐 또는 만들지 못했냐의 차이로 퀄리티가 날 것이고, 또 비슷한 수준의 서류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선발이 되겠죠. 참고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한 학교 중에 그 학교는 이제 원점수가 100점을 받더라도 그 등급이 나올 때 3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학교 환경에 따라서 뭐 등급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더 자세한 거를 확인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에 맞춰서 야, 등급 별로 안, 뭐 등급보다는 뭐 다른 걸 더 본대, 그러니까
나 성적 좀 낮은데 나 뭐 성적이 뭐 진짜 일반고 그냥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 뭐 5등급인데 야 컨설팅 받아서 좀 이렇게 생활기록부 만들어서 나 인서울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번 넣어볼래. 잘못됐다고요. 이렇게 전형 전략 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밀 뭐 이렇게 제가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뭐 빠르게 제가 이제 알려드리기 때문에 먼저 1단계에서 학생들 서류로 몇 배수, 뭐 예를 들어 4배수, 3배수 모집 인원에 한 3배, 4배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보고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는 그런 전형이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학과에 따라서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과들도 있고 대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필수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학교들은 자기소개서를 받는 학교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그 문항에 맞춰서 자기소개서까지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활기록부와 그리고 그 생활기록부 속에 있는 교과 성적이 어떻게 학생들이 형성을 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이제 생활기록부와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해서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또는 자기소개서가 없는 학교들도 있어서 오로지 생활기록부로만 뽑는 학교들이 있어서 내가 최대한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진로 방향 그리고 내가 왜 그 학과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읽혀야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좀 빈약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서류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생활기록부가 좀 약하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좀 쉽지 않겠죠. 선생님, 제가 아는 선배 또는 뭐 형, 누나 이런 분들 중에 생활기록부 별로 안 좋았는데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본인의 그 학업 성적에 갈 수 있는 학교들보다 좀 낮은 학교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수시를 쓸 때 6개를 쓸 때 상중하 라인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본인이 본인 성적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생활기록부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쓸 수 있는 학교들보다 더 낮은 학교를 썼다라고 했을 때 생활기록부가 그 학교 입장에서는 좀 수준이 낮지만 그 대신 성적 자체가 우리 학교로 올 만한 학생이 아니야. 더 높은 학교로 가야 되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그 아래 학교들은 이 학생이 학업 역량이 좋으니까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다른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런 식으로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구나, 전공의 방향성 그리고 진로의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크게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인문계열의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배웠던 뭐 사회 과목들이라든지 그리고 국어 과목들 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술 있죠. 그 제시문 나오고 그것에 대한 뭐 질문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인문계열에서는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 과목, 그러니까 수리 논술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하거나 뭐 과학 과목을 이렇게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학교들마다 다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기출 문제의 경우는 각 대학들의 입학처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예시 답안까지 올려놓았거든요, 학교들이. 그래서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건 특히 이제 수리 논술의 경우, 수학으로 진행되는 논술의 경우,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 제발 모의고사 등급이 진짜 3등급 아래로 내려가는 학생들이 저는 지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수학 등급이 1, 2등급은 형성돼줘야지 학생들이 수리 논술에 대해서 좀 스킬적인 부분들을 익혀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고, 사실 3등급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열심히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수능 공부하셔서 수능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 이유가 학생들이 이제 내가 모의고사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어차피 나 뭐 수능으로 갈 건데 수시 버리기 아까우니까 논술 한번 써보자. 그래서 6논술 쓰는 학생들 생각보다 매년 많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원서를 예를 들어서 논술을 좀 높은 학교들부터 이렇게 쭉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 공부 절대 안 해요. 논술로는 정말 그 남들이 다 바라는 대학을 썼기 때문에 뭔가 될 것 같거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공부하다가 논술 원서 쓰고 논술 공부 갑자기 느닷없이 하다가 결국에 수능 망하고 논술도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논술은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자, 건국대학교 기준으로 매년 66%의 학생만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쓴 3명 중에 1명은 수능 최저도 못 맞추고 그냥 광탈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을 내가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과연 논술을 정말 해서 선발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래, 나 논술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해.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체크해 주셔서 수능 최저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 근데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의 경우는요, 그만큼 그 지원자들, 정말 많은 그 지원자들이 실질 경쟁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보다는 정말로 그 논술 문제 자체가 좀 잘 풀어나가야겠죠. 자, 그리고 이 논술 전형의 경우도 논술 100%보다는 이렇게 학생부 내신 등급이 뭐 30%, 40%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자, 선생님, 논술만 잘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내신 등급이 이렇게 많이 반영되면 저 내신 등급이 정말 안 좋은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내신 등급 산출, 학교별로 내신 등급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 학생들 뭐 3등급부터 5등급의 학생들이 점수 차이가 정말 얼마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수들은 우리 학생들이 논술을 얼마나 잘 푸냐 못 푸냐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신 등급이 좀 낮더라도 논술 문제를 좀 잘 풀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뭔가 내가 논술 문제도 잘 풀기 어렵고 최저도 못 맞출 것 같다라고 하면 논술은 과감하게 안 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신 산출에 있어서도 이렇게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어떤 식으로 학교들이 반영하는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가 이 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한번 다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걸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3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